안녕하세요. 자, 2024년도 경정군진 주관식 형성법 사례문제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는요, 예년에 비해서 사례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겨진 논점들이 좀 있었고, 좀 이제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애매한 그런 이제 문항들이 좀 숨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논점 제대로 파악 못하고 삼천포로 많이 빠지셨던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 자체가 이제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 봤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잘못 봤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냥 크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관련되는 논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점수는 나올 수 있으니까, 희망을 나중에 버리는 것은 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적인 걸로 하나는 단문에서 이제 기출문제가 재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드디어 헬게이트가 열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는데, 그 종래에는 이제 우리 그 경찰 승진 이 시험에서 단문은 재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0년도 이후로. 근데 이제 최초로 이제 단문이 함정사가 재출제가 됐죠. 예. 그런 바람에 이제 만약에 요번 시험을 실패하시고 내년에 이제 다시 한번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게 된다면 기존에 출제됐던 단문들도 다시, 그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예. 자, 단문은 이제 단문 일이니까 접어두고요. 예. 그럼 이제 사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사례 문제인데요. 자, 갑이 개인 사업주로서 경영하는 X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을이 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리수술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 P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 및 범행기간 내 수술실 CCTV 영상을 압수수색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압수수색영장에는 법이 정한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나 판사의 서명날인 안에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자, 요거 판례 있죠? 날이 누락된 이제 영장 갖고 압수수색한 사건. 예. 자, 영장 집행 당시 이를 알지 못한 P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갑과 을이 참여한 가운데 수술실 CCTV 영상 복제부를 압수했다. 이후 P는 을을 소환하여 신문하였고, 압수한 이를 바탕으로 을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을 작성했다. 자, 여기서 이제 압수한 이를 바탕으로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독수의 가시를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한편 P는 며칠 뒤 X병원에서 23년 10월 20일 전신 마취 후 수술을 받았던 A로부터 X병원의 병이 자신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P는 을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압수한 증거 1에서 병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을 하고 X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병은 부재 중이었다. 자, 전화상 병으로부터 진료실 출입 허락을 받은 P는 진료실 책상 위에서 병이 개인적으로 3번이요. 예, A의 수술 CCTV 영상 중 주요 장면을 출력해 놓은 사진 10장을 발견하였고, 이를 간호사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 간호사가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있었다면 이게 임의 제출물 압수로 적법이겠고, 그죠? 소유 소지 보관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위법한 임의 제출물 압수가 될 텐데. 예. 자, 다음날 P가 병을 피의자로 소환하자 모든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한 병은 신문 전에 스스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P는 병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서를 작성했다. 자, 지금 이제 요 사진 10장으로부터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한 병은, 그러니까 이제 요 자백하고도 이거 연결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요거 찾아내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예. 담당 검사는 병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1, 2, 3을 증거로 출하했는데 병에 대한 증거는 1, 3, 4가 전부였다. 자, 공판기일에 출석한 1, 3, 4를 증거로 출했는데 1, 3, 4가 전부였다. 예. 공판기일에 출석한 병은 법정에서 4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백을 하면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했다. 자, 첫 번째, 사실관계 1에서 P가 행한 압수수색은 적법한가? 자, 그러면 이제 P가 행한 압수수색이요. 자, 지금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영장을 갖고 지금 요거 압수수색한 거 아니에요, 그죠? 수술실 CCTV 영상 복제본, 그죠? 자, 그럼 요게 적법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일단 이 사실관계 자체가 좀 엉성하긴 합니다. 왜 엉성하냐면
지금 죄가 2명이죠. 사무장 을은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은 동의 없이 CCTV를 촬영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실관계에서 을이 기소됐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죠? 병만, 그죠? 병만 이제 기소됐고, 그죠?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이제 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요거 압수수색한 거 적법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피해강력 압수수색 적법이냐. 그러면 이제 요 1번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이제 CCTV 복제본이니까 이제 106조 사망에 의해서, 그죠? 사망에 충족된 그런 압수수색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그죠? 복제해서 제출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 그죠? 요게 문제 하나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장 자체가 하자가 있었어요, 그죠? 날인이 누락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인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한 압수가 될 거냐, 요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논점이 될 수도 있고, 크게 논점이 될 만한 소지는 아닙니다, 그죠? 일단 이제 범위 정해서, 그죠? 그 부분 이제 복제 받은 거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 큰 논점은 아닌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가장 큰 논점이죠. 날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를 했을 때 이게 적법한 거냐.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설문 볼까요? 자, 두 번째 설문은요, 1에서 1, 2를 을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1번에 대해서 이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CCTV 영상은요, 자, 요게 압수는 위법입니다. 요게 압수는 위법인데, 요게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때 위수증 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위수증 법칙 예외로 봤었죠. 그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제 요 적법한 압수를 한다고 이제 신뢰를 하고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적법적 실적 내용 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그죠? 오히려 그 증거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형사법정에 반한 예외적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수증 법칙이 예외다. 그래서 이제 CCTV 동영상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같은 세트로 되는, 그죠? 을의 자백이 기재된 피신조서. 자, 요거는 이제 요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자백을 받은 거죠. 따라서 이것도 이제 요 독소의 과실을 볼 수 있겠는데, 요게 독소의 과실에 예외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 자, 거기에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수증법칙 예외와 동일하게, 그죠? 자, 위수증법칙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은 2차 증거도 마찬가지로 예외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소의 과실에 예외로 요거 포섭을 해갖고, 둘 다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배점이 10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배점이 10점이라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까지 논의를 해줘야 되느냐, 요게 문제인데, 자, 지금 이제 물어본 것 자체는 증거 사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게 증거 능력까지도 논의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증거 능력 논의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위수증 법칙 예외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서 현장 사진의 증거 능력으로 하고, 플러스 복제본, 그죠? 사본의 증거 능력, 이것까지 같이 결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것만은 10점이 넘을 것 같은데, 그죠? 제대로 서술만 하면. 그래서 이제 위증법칙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현장 사진하고 사본의 증거 능력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 완벽한 답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소의 과실에, 의뢰 피의자 심수는 독소의 과실에 예외에 해당되게 되면 이제 증거 능력 인정 요건으로서 312조 사망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 능력 인정된다. 그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 부분에다가 압수수색 적법이냐에 대해서 요 위수증법칙 예외를 써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면은 점수 안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증거 능력 파트에서 이걸 써주셔야 되고, 압수 파트에서는 이제 물어보는 게 바로 요거죠. 그죠?
부적법한 영장을 압수했는데 이게 적법한 거냐. 그죠? 그러면서 증거로 사용할 때는 압수는 위법이지만 위증법칙 예외에 해당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다. 그렇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일본에다 껴맞춰서 쓰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감점이 될 가능성이 그죠?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이제 전혀 다른 논점이니까 그래 압수는 위법이다. 그죠? 부적법한 영장을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인데 증거로는 예외에 해당되니까 위증법칙 예외에 해당되니까 증거는 인정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각 요건을 따져서 서술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 심서는 말 그대로 이 토대로 그죠? 토대로 이제 작성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탕으로 그죠?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건 독수의 과실에 해당될 수 있고 그죠? 예외에 해당되는지 그럼 여기와 같은 이론으로 그죠?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인정 요건으로 따져갖고 증거는 이렇게 요건이 갖춰지면 증거는 인정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문제입니다. 3번이. 자, 3번은 이제 사실관계 2에서요. 법원은 병의 법정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법정 자백은 일단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보강법칙 문제잖아요. 보강법칙 문제. 자, 그러면 법정 자백을 근거로 유죄 인정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증거로 제출된 게 134란 말이에요. 134.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빼먹고 쓰신 것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단 갑의 법정 자백이 나왔으면 병에 법정 자백이 나왔으면은 이제 뭐가 필요해요? 유죄 판결하려면 보강 증거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세 가지 던져줬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CCTV 영상. 이건 을사건 때 지금 압수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번이니까 저 수술실 사진 10장.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병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보강증거 능력 자체를 물어본다기보다도 이거 자체가 지금 병에게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냐 이게 지금 더 문제예요. 그죠? 왜냐하면 CCTV 영상은 사실 의뢰 범죄 사실과 관련돼서 압수된 거기 때문에 병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관련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 부분을 뭘 써야 되느냐 굉장히 좀 헤매셨던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여기서 이제 요 말이 나오거든요. CCTV 복제본을 압수한 것은 앞에 여기요. 이미 압수한 증거 1에서 병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그죠? 요게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뭘 써줘야 되는지 여기 이제 가장 좀 난해한 논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10장. 사진 10장은요. 일단 간호사로부터 이미 출발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미 출물의 압수인데 이게 이미 출물의 압수로 적법한 압수가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간호사가 소유 소지 보관자에 해당될 거냐? 그거 이제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적법한 이미 출물의 압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진료 목적으로 채용해 놓을 그 OCC 간호사로부터 그 혈액 인계받은 공주의료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간호사가 나오니까 왠지 이것도 압수색이 이미 출물 압수가 적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소유 소지 보관자에 대한 개념 그죠? 그거 적어주고 소유 소지 보관자. 자, 여기에 해당될 거냐? 그거 이제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거 판단하는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출물 압수가 적법이 안 된다면, 여기 안 들어간다면 이제 위법한 압수가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위법 수입 증거에 의해서 증거력이 부정될 텐데, 혹시 예외에 해당될 사유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요. 그죠? 예외에 해당될 사유가 없으면 이제 위조증거로 증거력이 부정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요. 이것도 좀 판단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진 10장을 압수했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를 부르니까 모든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한 병은 그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하게 된 것 자체가 사진이 그죠? 사진이 이제 압수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자백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도출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때 병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 심조서는 독수의 과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독수의 과실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판단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로 숨어있는 논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1번, 3번, 4번에 이제 증거능력을 판단해 주다 보면요. 결국 이제 위법 수집 증거비 접촉에서 증거로 못 쓰게 되는 그런 증거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동의했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위수증거 이제 증거동의 이것도 이제 숨어있는 논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빠뜨릴 가능성이 좀 높았던 그런 논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4번에서요. 사실관계 2에서 자, 사에 담긴 병의 진술을 통해서 갑이 CCTV 관리 감독의 소홀했음을 확인한 검사는 의료법 91조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갑을 기소하면서 사를 증거로 출하했다. 공판기일에 출석한 갑은 공사실 부인하면서 사에 대해서 증거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도 부인했다. 이 사가 이제 병의 자백이 기재된 피신조서죠. 예. 부인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던 병의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 경우에 사를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생각할 수 있는가? 요거 이제 그 병원 사무국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그죠? 자백을 하고 그 뒤에 사망한 사건이었죠. 그 자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이 병원장한테 증거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죠? 그거 이제 그대로 응용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논점이 될 만한 게 그냥 공범자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제 312조 사망이 적용될 거냐,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증거능력 인정요건 관련해서 이제 적용이 된다면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내용 인정이 필요한데 내용 인정 누가 해야 되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제 313조, 314조가 적용될 거냐? 자, 요렇게 이제 논점이 잡힐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세 가지가.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예. 자, 먼저 설문 1회 길에서는요, 압수의 적법성 물어봤어요, 그죠? 자, 피가 행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관련해서 수술실 CCTV 영상 복제물 압수한 것이 형사법 106조 사망에 따른 적법 압수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 목차 잡고요. 형사법 제 219조가 준용하는 106조 사망에 의하면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제공 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제공 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범행기간 내 수술 CCTV의 영상이 복제본을 압수한 것은 형사법 제 106조 사망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가 있다. 예. 자, 이제 문제는 법관의 난이념 없는 영장인데요. 자, 형사법 219조에 의하면 영장에는 114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난이를 하여야 적법한 영장이 된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서명은 있으나 난이념 없는 영장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영장이 된다. 자, 판례도 법관의 서명 날인 날에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 영장이 야간 집행을 허가하는 판사의 수기와 날인 영장 안면과 별지 사이에 판사의 간이 있더라도 형성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됐다 볼 수 없다고 판시를 하였다. 자, 사안에서 판사의 서명만이 있고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CCTV 영상의 복제본을 압수한 것은 부적법한 영장에 의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해되시겠죠? 예. 106조 사망에는 부합하는데 문제는 이제 영장 자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부적법한 영장을 압수수색한 거라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예. 자, 소개를 해서요. 수술실 CCTV 영상의 복제본을 압수한 것은 형사법 106조 사망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적법한 영장에 의한 압수이므로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설문 2 해결인데요. 문제점에서 수술실 CCTV 영상 복제본의 증거능력 관련하여 위법 수집 증거비 접촉에 예외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의뢰에 대한 피의자 심사 증거능력 관련해서는 독수의 과실에 예외에 해당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수술실 CCTV 영상 복제본의 증거능력인데요. 위증거 없이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걸 써주는 게 이제 좀 난해했죠. 예. 자, 수사기관의 절차에 반하기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법 정의를 실현하라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는 법이 정한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나 요거는 사실관계에 나와 있어요.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판사의 서명 날인 날에
판사 소명만이 있고 날인이 누락돼 있었으므로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 점은 외관상 분명하다.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의도적으로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 쓰는 문제는 그 제 삼순환 때 삼순환 모의고사 1회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 그대로 쓰는 문제. 예. 자, 이 사건 영장이 형사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형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수집한 이 사건 수수실 CCTV 영상 복제본은 위증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인정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에 해당돼서 증거능력 인정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증거능력 요건으로 따져서 그죠? 현장 사진의 증거능력이라서 자, 수수실 CCTV 촬영은 의료법에 설치되고 의료법에 의하여 그죠? 의하여 하나 빠졌네. 의하여 설치되고 적법하게 촬영된 것으로서 사인의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장 사진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학설은 현장 사진을 비진술 증거로 봐서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비진술 증거설하고 조작 가능성이기 때문에 진술 증거로 봐서 전법칙 적용된다는 진술 증거설. 현장 사진은 비진술 증거이지만 조작 가능성을 고려해서 검증서에 준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검증서의 주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배점이 10점이라서 사실 이걸 다 줬고선 10점 주기에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줄여 쓴다면 그냥 학설은 요거 있는데 그죠? 판례는 비진술 증거서 입장이고 그죠? 그래서 비진술 증거설에 따라서 풀 문장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판례는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의권에 동의하여 찍은 나체 사진은 형사소출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비진술 증거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 자, 현장 사진은 현장을 사실대로 촬영한 것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진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진술 증거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장 사진은 전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요증 사실과의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자, 사안에서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은 비진술 증거로서 전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본의 증거능력, 복제본이니까 그죠? 수수실 CCTV 영상 파일은 복사본이므로 최랑 증거 법칙에 따라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했을 것,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 사정이 있을 것, 원본을 정확히 전수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은 증거능력 요건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며 파일 해식과 비교, 절차에 관여한 자의 증언, 피고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예. 자, 그래서 요 CCTV 영상은 비진술 증거로서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사본이기 때문에 동일성하고 무결성만 입증되면 된다. 예. 그게 이제 답이죠. 예. 그 다음에 의뢰 자백을 기지한 피의자 심사 증거 능력인데요. 독수의 가실에 예외에 해당되는지. 자, 독수의 가실 이론이란 위법하게 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고 그에 의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 역시도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절차 위반이 적법 절차의 실정 내용을 침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법 정의를 실현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자, 사안에서 의뢰에 대한 피의자 심조설은 부적법하게 발부된 압승 영장에 따라 수집된 수술실 CCTV 영상 복제본에 의하여 파생된 2차 증거에 해당하나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적법 절차의 실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 증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형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수술 CCTV 영상 복제본에 의하여 파생된 증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게 구조 파악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CCTV 영상은 압수가 위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증거는 위수중 예외로 증거는 인정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로부터 파생된 피의자 조서. 그죠? 자, 의뢰에 대한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 똑같이 그죠? 똑같이 요거로부터 이게 파생된 거니까 자, 독수의 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요 위수중 예외에 관련된 게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소의 과실에 해당되지만은 요것도 예외로서 증거는 인정된다. 요걸 써주기가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요거를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적법한 영장을 압수했기 때문에 이거 위법인데 증거 능력은 위증법칙 예외로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로부터 파생된 피의자 심소는 마찬가지로 독소의 과실에 해당되는데 요 위증 예외가 인정되듯이 똑같이 예외로서 인정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독소의 과실의 예외로서 증거는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증거는 인정권은요, 검사위의 수사기관에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님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피의 작성의 의뢰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의리 공판역에서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은 인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소개를요. 수술실 CCTV 영상 복제본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형사법정에 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법칙 예외에 당하여 증거는 인정될 수 있고, 현장 사진이므로 비술 증거로서 전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해사건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본이므로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 요건이 충족되면 증거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수술실 CCTV 영상 복제본으로 인해 파생된 의뢰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독소의 과실의 예외로서 증거는 인정될 수 있고, 의리 공판역에서 내용을 인정하면 증거는 인정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설문 3번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난이도가 좀 높았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문제점에서요. 병의 법정 자백을 근거로 병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공판형 자백에도 보안법칙이 적용되는가? 요거 빠뜨리신 분 꽤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호강증과 능력 관련돼서 의뢰 대리 수술 사건의 증거인 수술실 CCTV 영상 복제본을 병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지, 두 번째 A의 수술실 CCTV 영상 중 주요 장면을 추력해 놓은 사진 10장의 압수가 적법한지 및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며, 네 번째 병의 자백에 기재된 피의자 심조서가 독소의 과실에 해당돼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위법 수입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공판형 자백에도 보안법칙이 적용되는지, 요거 이제 빠뜨리신 분 많은데, 공판형 자백도 자백 편정을이나 오판의 협상은 여전하므로 보안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도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공판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의 조사관에 대한 진술이든 그것만으로는 유죄 판결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자, 사안에서 병의 법정 자백에도 보안법칙이 적용되어 보안 증거가 있어야 병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1, 3, 4가 과연 보안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증거 능력부터 판단해 줘야 되는데, 항상 이제 자백과 보안법칙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이 증거를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증거 능력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자, 수술실 영상 복제본의 증거 능력 보시게 되면요, 수술실 영상 복제본은 병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거나 이비 제출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한 의뢰된 영장을 재집행한 것이 돼서 위법하며, 또한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수술실 영상, CCTV 영상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출력 대상이 될 수가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 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므로 병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생길 수 없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읽어봐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최근에 요 수사기관에 이제 이 복제본에서 출력 탐색 복제가 들어갔던 그런 이제 사건들이 23년도에만 3가지 판례가 나왔어요. 3가지가.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갑이 이제 을려의 나치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해갖고 경찰이 요 휴대폰, 예, 갑의 폰을 갖다가 이렇게 카피를 해갖고요, 카피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에 이제 저장을 시켜놨어.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복제본이겠죠? 근데 문제는 갑이 을만 촬영을 한 게 아니고요, 병도, 그죠? 병도 이제 같이 성관계 후에 나체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죠? 얘도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복사본을 보다가 보니까, 탐색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온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녀에 대한 영장을 받아갖고 요걸 다시 재집행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미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저장되는 복제본은
새로운 범죄 혐의를 위한 탐색복지 출력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른 영장으로 압수수색 된 거, 그걸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압수뿐만 아니라 증거의 사용, 그죠? 증거의 제출까지도 위증법칙에 적용이 된다고 판시를 해갖고 증거도 사용 못한다고 판시했어요. 자, 따라서 자, 요 부분이 이제 요거랑 좀 관련이 좀 있어 보이는데, 예.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거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 사건은 좀 다르긴 한데 형태는 비슷해요. 형태 비슷한데 세 번째 압수수색이 들어간 사건이 있어요. 세 번째 압수수색.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영장 받아갖고, 자, 의뢰에 대한 영장을 받아갖고 이렇게 복제본 넣어놨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압수수색은 요 남아있는 복제본에서 그대로 그냥 병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유효기간이 지난 영장을 갖다가 재집행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영장을 재집행한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지금 그 CCTV 수술실 영상 복제본, 그죠? 그걸 갖다가 압수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증거로 제출만 했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보면 조금은 다르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유사한 거는 이제 요 의뢰에 대한 영장 갖고선 요 복제본, 그죠? 카피해 놓은 걸 갖고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걸 갖고 다시 탐색복지 출력 들어간 거야. 요거는 이제 영장 안 받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유효기간에 지난, 그죠? 효력이 상실한 영장을 재집행한 거다. 요래서 이제 증거를 못 쓰고, 그 다음에 복제본은 더 이상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탐색복지 출력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판시한 사건인데, 결국 이제 케이스로 봤을 때는 제일 비슷하죠. 그죠? 사실관계 보더라도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병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거나 이비치를 받지 않느냐, 그죠? 효력이 상실한 의뢰에 대한 영장을 재집행한 것밖에 안 되고, 또한 수사기관에 의해서 압수된 수수실 CCTV 영상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복지 출력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23년도에 판례에서 가장 강조됐던 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3개나 판례가 나왔어요. 그죠? 대법원 판례가. 자, 그리고 수사기관의 새로운 범죄 미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 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뿐이다. 이거 탐색 출력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열람할 수 있고 복제하거나 출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제 출력이 안 된다. 그죠? 자, 따라서 병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10장의 증거 능력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간호사로부터 이미출을 받았어요. 그죠? 따라서 이미출물 압수의 적법이 인정되겠느냐? 그게 이제 주 논점인데, 자,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압수할 수 있는데, 이를 영치라고 한다. 영치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자일 것을 요하지 않으나, 이비 제출을 한 자는 소유자이거나 소지자나 보관자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자유한다. 자, 판례도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자, 간호사는 A의 수술 CCTV 영상 중 주요 장면을 출력해 놓은 사진 10장의 소유자가 아니며 신체 등에 휴대하고 있는 자로 볼 수도 없고, 이게 소지자죠. 소지자 개념. 예, 신체 등에 휴대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지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압수 이전부터 관리하고 있던 자. 이게 보관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외워야지만 이제 이걸 쓸 수 있어요. 그죠? 신체 등에 휴대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지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압수 이전부터 관리하고 있던 자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유, 소지, 보관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비 제출을 받은 사진 10장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압수한 경우이므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자, 그럼 이제 위법 수입 증거 배접칙으로 증거는 부정될 거냐? 이게 예외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자, 위법 수입 증거 배접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이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수사기관의 절차의 반영이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법 정의를 실현한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증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수술 CCTV 영상 중 주요 장면을 출력해 놓은 사진 10장은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며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법 정의를 실현한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은 부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병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 심서 증거 능력인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독소의 과실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 요거 찾아내는 게 이제 쉽지 않다고 그랬었죠. 예. 독소의 과실 이론이란 위협하기 된 증거에 의해서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독소의 과실론의 예외론은 오임수나 예외이론,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론, 독립된 근원의 예외론이 있다. 판례는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해석 또는 단절력을 중심으로 2차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인과관계 해석 또는 단절력을 중심으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분야하고 있다. 자, 병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 심서는 위법과 개집된 수술 CCTV 영상 중 주요 장면을 출력해 놓은 사진 10장으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독소의 과실에 해당하고 예외로 인정할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증거 능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 따라서 지금 1번, 3번, 4번 증거로 진술했던 것이 전부 다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증거 동의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 수입 증거 이제 증거 동의가 이제 마지막 논점으로 들어가는데, 자, 위법 수입 증거에 대한 증거 동의 관련해서 학설은 동의의 본질에 관한 처분권설에 따라서 긍정하는 적극설, 그다음 위증법칙 실효성을 고려해서 부정하는 소극설, 고익적 절차 위반의 경우는 부정하지만 사익적 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긍정하는 절중설에 일입한다. 자, 판례는 위법 수입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보나 공소지기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번복진술 조서와 증거본 절차에서 당사자의 참여 없이 작성된 증인심의 조서에 대하여 증거 동의라는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자, 위법 수입 증거 원칙은 중대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증거 동의라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술실 CCTV 영상 복제본과 A의 수술 CCTV 영상 중 주요 장면을 출력해 놓은 사진 10장, 병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 심리소의 증거 동의란 경우에도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 자, 그럼 사안의 경우에 병의 법정 자백에도 보안법칙이 적용되는 바 수술실 CCTV 영상 복제본과 A의 수술 CCTV 영상 중 주요 장면을 출력해 놓은 사진 10장, 병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 심리소 모두 병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되며, 또한 병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 심리조서는 병의 법정 자백과 다른 독립된 증거로 볼 수도 없으므로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원은 병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결론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뭐 때문에 달라지냐면 이거요. 임의출마의 압수를 갖다가 이제 간호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죠? 혈액에 대한 임의출마 압수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갖고 이게 적법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요 결론 부분이 증거는 인정된다. 그죠?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그 임의출마 압수가 적법이니까, 그죠? 적법이기 때문에 끝부분이 좀 달릴 텐데, 그래도 임의출마의 압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신 분들은 점수가 좀 나올 겁니다. 약간의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결론은 좀 달라져서 그 부분 약간 감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점수가 나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설문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병원 사무국장이 자백을 하고 요걸 갖다가 이제 병원장한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죠? 그 사례를 갖다가 그대로, 그 판례를 갖다가 그대로 사례한 문제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문제점에서 사법경찰관 P가 병에 대해 작성한, 병에 대한 피의자 심조서가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병원 경영자 갑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제312조 사망에 의하여 증거는 인정될 수 있는지와 내용 인정의 주체 및 제314조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병에 대한 피의자 심서 증거는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312조 사망 적용 여부인데요. 제312조 사망은 검사위의 수사기관에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심서를 유죄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위의 수사기관에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심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서 형사법 제312조 사망이 이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그럼 이제 증거는 인조권인데요. 검사위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심조서는 제312조 사망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집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의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피의권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권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 심서의 내용 인정의 주체에 대해서 피의권 내용 인정설, 원인수사 내용 인정설, 절충사령위원회가 대립되고 있으며 피의권 내용 인정설이 다수결과 판례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양벌 규정에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도 당해 피의권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죠? 병이 314조로 증거는 인정될 수 있는지 그거 따져주면 되는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심리조서에 제314조 적용 여부 관련해서 학설은 314조에 312조 사망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312조 사망에도 적용된다는 긍정설과 312조 사망의 입법사 역자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312조 사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자, 판례는 당해 피의권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심리조서는 당해 피의권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형사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부정설 입장이다. 자,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병에 대한 피의자 심리조서가 병원 경영자 갑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제312조 사망이 적용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에 대한 피의자 심리조서에 대하여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 바, 갑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고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부정이 되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심리조서는 제314조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병에 대한 피의자 심리조서는 갑에 대하여 위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4번 설문은 판례를 아시는 분들은, 그죠? 뭐 쓰기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이렇게 자세하게 쓰긴 좀 힘들죠. 그죠? 판례 다 서술해 주면서 쓰긴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아마 요 3가지 논점이 들어간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 설문은 크게 논점 점수차가 많이 나지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근데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판례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걸 3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진술조서로 이제 파악을 해갖고 진술서에 증거능력권 써주고, 그죠? 그렇게 풀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상당한 이제 감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죠? 이건 판례가 엄연히 이제 판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와 마찬가지로, 그죠? 312조 사망이 적용된다. 따라서 내용 인정도 당해 피거리해야 된다. 더불어서 314조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이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신 분들은 아마도 좀 상당한 이제 감점이 좀 있으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제대로 쓰신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은 뭘 쓰는 문제인지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죠? 저도, 야, 이게 도대체 뭘 쓰는 거냐, 그죠? 왜냐면 영장하고 압수한 것도 아니고 이미 압수를 해놓은 이 증거들이 있는데, 다른 사건의 증거들이 있는데, 그죠? 그게 이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이걸 그냥 증거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 이제, 이미 압수된 복제물 갖다, 그죠? 다시 다른 범죄 혐의로 탐색복제 출력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23년도 판례를 갖다 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른 논점은 나올 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쓰기가 대단히 난이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출발에 앞서는 이제 요건 뭐 결론이 좀 달라질 뿐이고, 요 내용이 들어가면은 점수는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일본에서, 그죠? 일본에서 이제 이 압수의 적법성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 2번에 있던 요 내용을 썼던 분들도 꽤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 아쉽지만 이제 감점이 좀 상당히 되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이상으로 해서 24년도 형사소송법 사례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